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유형편 가겠습니다. 자, 유형편 같은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부터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김소월의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긴 한데, 뭐 늘 좋은 시긴 하죠. 자, 김소월 문학작품을 여러분들 딱 보잖아. 그러면은 일단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어떤 민족적 정서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민족적 정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뭐 한의 정서 이런 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적인 정서를 잘 전달을 한다 이렇게 하나 잡아 주셔야 되고요. 운율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긴 좋아요. 근데 보통 수능에서는 운율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자, 여기에서 7오조라고 하는 여러분 7오조라고 하면은 민요적 율격에 해당이 되죠. 7오조는 일곱 글자, 그립다 말을 할까가 일곱 글자. 자, 7호조는 음수율입니다. 자, 글자 수에 맞춘 운율이다. 요렇게 하나 잡아주셔야 되죠. 자, 글자 수에 맞춘 음수율이고요. 자, 그립다, 말을 할까. 이렇게 일곱 글자에다가 하니 그리워 해서 자, 7, 5조는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자, 요렇게 일곱 글자, 다섯 글자로 글을 쓰면은 자, 거기서 운율이 느껴진다 그래서 음수율 하나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음보. 자, 그립다. 자, 여기서 끊어 있는 거 어떻게 끊어 읽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사분보로 끊어 있죠? 자, 요런 것들이 민요적인 율격이랑도 연결되어 있어서 요런 부분 그냥 한번 가볍게 체크만 해줍시다. 보통 이제 내용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런 어떤 운율적인 요소 있잖아. 이런 민요적인 운율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잘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자, 내용적인 측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이별에 대한 어떤 아픔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가셔야 되냐면, 보통은 그립다까지 한번 끊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조금 크게 볼게요. 자, 그립다까지 끊는 거 이해가 되시는데 자, 우리가 보통 그립다. 자,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요렇게 끊어 있는단 말이야. 자, 근데 뭔가 끊기가 여기서 지금 행을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 자, 요거 우리가 행간 걸침으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원래는 말을 할까 하니까지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자, 이 한의를 다음 행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하나 잡아주세요. 자, 이런 행간 걸침을 쓰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제일 처음에 그립다라고 하는 정서를 여러분, 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하나 잡아주세요. 자, 우리가 이 정서, 보통 화자의 정서를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제시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그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랬을 때 바로 그냥 정서를 제시를 해버려요. 나는 지금 님을 그립다. 자, 근데 이걸 말을 할까 했어. 자,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잖아. 이걸 뭘 가셔야 되냐면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로 봐주실 수 있어요. 자, 내가 뭔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임이잖아. 이 망설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뭘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내적 갈등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이 그리운 상황, 뭔가 님이 그리운 상황에서 내가 님에게 뭐 그립다라고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 망설임도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내가 이렇게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자, 그리워라는 감정 있잖아. 그리워라는 감정이 다시 심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의 행간걸침의 효과는 무엇이냐? 자, 내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리워. 자, 요렇게 끊었을 때보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고 끊었어. 자, 그러면서 시를 읽을 때 이 호흡이 조절이 된다는 거지. 이 호흡이 조절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행간걸침 한번 꼭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한 행에 글자 수가 많다 적다? 굉장히 적어요. 자, 뒤에 봐봐.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자, 이렇게 읽을 때랑 그립다. 이렇게 읽을 때랑 보면은 여기서 호흡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앞부분에서는 호흡이 굉장히 느린 호흡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연에서도 마찬가지야. 거의 느린 호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자, 요 부분 있지?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때? 호흡이 자, 3년하고 4연에서는 빠른 호흡, 비교적 빠른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 수를 한 행의 글자 수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이걸 조금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자, 여기서 글자 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천천히 읽어야 돼. 호흡이 조절이 된다. 자, 이 부분에서는 글자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그런 것도 호흡이 조절이 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정서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냥 갈까에서도 얘들아, 그냥 갈까에서도 여기서도 우리가 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 얘도 지금 망설임이야. 자, 얘도 망설임이라는 거는 뭐야? 자, 아직 내적 갈등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자, 내적 갈등이 끝나지 않고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갈등도 되고요, 얘들아. 내적인 고민도 돼요. 자,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야. 아, 내가 그립다고 말을 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 자, 요런 거 일종의 고민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시 더 한 번 말을 할까 말까? 자, 요 말줄임표 가세요. 말줄임표. 자, 어떤 기호를 이용을 해서요. 자, 이 화자의 어떤 내적 고뇌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뭔가 미련을 갖고 있고 아쉽고 그런 이 시적 화자의 어떤 감정들이 지금 자, 이 말줄임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뭔가 미련이 있는데 자, 저산에도 까마귀. 자, 까마귀는 자,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자, 까마귀, 들의까마귀. 까마귀는요, 여러분, 저녁이 되잖아?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야. 자, 그럼 우리가 이 까마귀가 서산에는 얘들아, 서산이라 그러면 뭐 충남 서산 이런 거 지명 아닙니다. 그냥 서쪽 산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그 문학작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 고전시가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냥 서쪽 산에서 해가 진다고. 자, 해가 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셔야 되냐. 떠날 시간이 다가온다고. 자, 지금 해가 지기 전에 떠나야 되잖아. 자, 그래서 떠날 시간이 다가온다고 까마귀가 지저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포인트 하나 잡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까마귀 있잖아. 이 까마귀를 뭘 잡아주셔야 되느냐. 이거 쓰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까마귀를 객관적 상관물로 여러분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선지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선지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서 까마귀가 객관적 상관물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왜 까마귀를 객관적 상관물로 봐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자, 이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처지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화자의 처지를 강조를 해줘. 자, 그럼 이 까마귀는 화자의 처지를 강조를 해주나요? 자, 지금 화자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죠? 자, 화자는 지금 어때? 임을 그리워해. 그렇지만 화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뭔가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야. 자, 그 상황에서 까마귀의 역할은 뭐냐? 화자가 지금 길을 떠나야 된다는 이 화자의 처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해주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인데 여기서 우리가 감정이입까지 가시면 된다, 안 된다? 감정이입까지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화자의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투영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자, 투영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요 까마귀가 객관적 상관물로서 자, 화자의 처지를 강조해주고 부각시켜주는 부각까지도 가셔도 돼요. 자,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까마귀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해가 집니다. 자, 밤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 자, 요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서 앞강물, 뒷강물. 자, 여기서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따라오라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서 특히나 우리가 요 이응, 뭐 미음, 리을 요런 친구들 있잖아. 자, 요런 울림소리 지금
많이 사용해줬다. 특히나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에서는 자 리을이라는 유음. 자, 유음 많이 사용해줬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뭔가 이제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는 뭔가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라는 평을 해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여러분들 부드럽게 느껴지세요? 뭐 근데 여러분들 부드럽게 느끼셔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부드럽게 안 느껴졌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드럽다고 느끼셔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뭔가 부드럽게 흘러가는 자, 요 내용으로 가셔야 되고 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자, 이 앞강물과 뒷강물도 어떻게 하냐면 이 이별을 재촉하는 친구들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잡아주셔야 되냐면 자, 이 친구도요. 똑같이 객관적 상관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들하고 똑같이. 자, 까마귀들도 이 시적 화자의 어떤 이별을 재촉하면서 시적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켰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강물들 있잖아. 이 강물들도요. 시적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켜주는 대상들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화자를 얼른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이 강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EBS에서 지금 조금 강조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야기하는 내용 있잖아. 자, 이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같은 경우도 병렬이라는 표현을 지금 자, 이거 EBS 해석에서 조금 강조를 해놔서 선생님 지금 요거 강조를 하는 거야. 자, 이별을 재촉하는데 이걸 병렬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야. 자, 그래서 화자의 어떤 내적 고뇌가 부각이 된다. 자, 요거를 나란히 늘어놓잖아. 나란히 늘어놓으니까 뭔가 더 재촉하는 느낌이 들잖아. 자, 근데 화자는 지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자, 그런 식의 화자의 고뇌를 이 병렬적인 구성이 부각을 시켜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네. 자, 여기서는 뭔가 이 빠른 호흡이 들어가면서 이 시적 화자를 재촉하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막 재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요 시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리움의 정서와 이별의 재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석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 따로 들어있진 않아. 자, 그렇지만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될 만한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배우면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강은교. 네, 이거 이때 여기 강은교 나온 학교가 보성고랑 그때 무슨 여고였지? 거기 학생들이 맨날 우리 선배님이 나온다고 맨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물이 되어 같은 경우는 시가 원래 자주 나오던 시예요, 여러분. 자주 나오던 시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뭐 부각이 안 됐던 시라서 오랜만에 나온 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봤던 게 이 시가 원래 안 유명한 시라서 못 봤던 게 아니라 그냥 최근에 자주 안 나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되게 교과서에도 그 전에 개정 교과서에서는 등장했었고 많이 유명한 시입니다. 해석해야 될 거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체크 한번 하세요. 우리 먼저 체크 한번 하세요. 자, 우리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자, 우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몇 인칭이다? 자, 갑자기 문법 아닙니다. 이 정도는 문법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상식이죠. 우리라 그러면 1인칭의 복수형이잖아. 자,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 자체가 1인칭 화자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화자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화자가 표면에 제시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하면은 화자가 표면에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이라고 하는 자, 지금 뭘 사용하고 있냐? 가정법 사용하고 있다가 주세요. 네, 가정법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if.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물이 되어서 만난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가정법 자체가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야. 자, 그 소리로 흐른다면, 자, 뭐뭐 한다면, 자, 그래서 적식이라도 한다면, 닫는다면 이런 식으로 자, 가정법을 어떻게 쓰고 있냐?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가정법을 그냥 가정법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잖아?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다고 가셔야 되냐 하면은요. 자, 가정법을 반복적으로 썼을 때 이 화자가 뭔가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이 화자의 어떤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를 한다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화자의 어떤 간절한 소원.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자, 이 가정법 쓴다는 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 화자가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화자가 지금 원하는 건 뭐야?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물이 되어서 만난다면 자, 물이라고 하는 자, 여기서 얘를 시어로 봐주셔야 되죠. 시에 나오는 단어들은 얘들아 다 시어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물 같은 경우는요, 약간 뭘 봐주셔야 되냐면, 이 단어를 써요. 원형적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원형적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굉장히 조야하게 간단히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원형적이라면, 자, 어떤 한 문화권에서만 이러한 상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인류의 어떤 공통적인 상징이 보통 원형적 상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물 하면은요. 물 하면은 자, 전 세계 공통으로 가지는 상징들이 있단 말이야. 정화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생명력이라든지 요런 요소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서는 생명력이나 포용력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포용력이라는 표현 많이 써서 자, 생명력과 포용력을 일단 기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이 되어서 만난다면 자, 가문 얘들아 형광펜 쳐보세요. 이 시를 이거 가문 때문에 가문 해석 못 해가지고 이 시를 못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 저 가문이 뭐냐? 가문이 가물다, 시발. 가물다. 얘들아, 수능 때 시발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가물다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물다라는 표현은 자, 지금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없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상황. 자, 그 상황에서 자, 가물은 가물다입니다. 가물다. 가물다에서 가물에서 플러스 리을 붙이는데 리을 탈락해서 가문 된 거죠. 가문. 자, 가물다. 요거 꼭 배워 가셔야 되죠. 공부해 갖고 가셔야 되죠. 자,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표현법 하나 더 뭐 가셔야 된다? 서리법 하나 더 가셔야 된다. 자, 가문 모든 집에서. 자, 지금 뭔가 가물어 있으면 물이 없는 상황이잖아. 물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생명력이나 포용력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가물어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냐? 뭔가 메마르다, 비정하다. 자, 요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뭔가 메마르고 비정한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 자, 그래서 가물은 모든 집들, 얘들아, 메말라 있는 집들, 지금 내가 막 목이 너무 말라. 자, 말라 있어. 생명력도 말라 있고, 포용력도 21세기 오늘날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죠. 자, 지금 생명력도 말라 있어. 자, 포용력도 말라 있어.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물이 되어서 만난다면 모두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키 큰 나무하고 자, 키 큰 나무 체크해 주세요. 키 큰 나무. 자, 이 키가 큰 나무 하면 여러분들 뭔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 여기서도 이 키 큰 나무도 생명력과 포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옛날에는 마을마다 당산나무라 그래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나무 같은 친구들이 있었잖아. 그런 키 큰 나무와 우리가 지금 함께 서서 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르르 체크하셔야죠. 우르르 체크하셔야죠. 우르르 뭐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음성 상징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의성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소리, 청각적 심상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면 너무 좋을 것이다. 자, 지금 가정법까지 사용을 했다.
자, 그리고 흐르고 흘러서. 자,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저물녘엔 저물다 하면 해가 저물다. 해가 저물다. 자, 해가 저물다를 여러분들 긍정으로 봐야 되냐, 부정으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해가 저물다는 그냥 시간으로만 봐주세요. 이거 긍정이나 부정이나 둘 다 아니고 그냥 시간이다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히려 약간 긍정 쪽에 살짝 가까워. 그러니까 왜 우리 해가 진다 그러면 부정 쪽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가 진다 그랬을 때 그냥 해가 지는 시간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시간 정도로 가주시고, 자, 요 부분은 해석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 확실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 저 혼자 깊어지는, 자, 이 강물이 깊어진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게 다른 시에서 강물이 깊어지는 게 부정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었거든. 자, 근데 이 시에서는요, 강물이 깊어진다 그랬을 땐 성숙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이 강물 자체를 여러분들 긍정으로 보셔야 돼요? 부정으로 보셔야 돼요? 자, 강물이 여기서는 긍정이잖아. 자, 왜냐면 물 자체가 아까 생명력과 포용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이 모여있는 강물도 긍정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 맥락 안에서 보라는 연습을 선생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강물을 긍정으로 봐주셔야 되고, 자, 성숙으로 봐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죽은 나무 뿌리. 자, 이 죽은 나무 뿌리가 뭐냐? 현재의 상황. 뭔가 적막하고 메마른 그 현실. 자, 그 현실을 적식이라도 한다면 다시 뭘 썼다? 가정법 썼다 체크 한번 가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적식이라도 한다면,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 들어가셔야 된다? 자, 영탄적 표현 한번 잡아주시고, 아직 처녀인. 아직 처녀라고 하면은 순수한, 아직 누구도 닿지 않은, 자, 부끄러운 바다 체크하세요. 자, 제일 처음에는 뭐였어?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체크할게요. 자, 제일 처음엔 물이었어. 자, 그래서 걔가 뭐가 됐어? 자, 걔가 강물이 됐어. 자, 그 다음에 걔가 뭐가 됐어? 걔가 바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자, 저거 상황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물에서, 자, 강물에서 바다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어떤 순수성은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그 다음에 이상향이라는 단어까지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바다까지 흘러간다. 자, 물이 이렇게 관동별곡에서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바다까지 도달을 한다면 바다는 물이 흐르는 최종 도착지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저 물이 흐르는 최종 도착지까지 흐른 바다 같은 경우가 어떤 이상향의 끝판왕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이 되어서 흘러서 바다에 닿는다면까지 또 가정법 쓰면서 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에 화자는 뭐냐? 자, 물이 되어서 만나서 강물이 되어서 바다까지 닿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편집이 좀 그지 같았죠? 네, 편집 그지 같지. 자, 근데 자,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나 체크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 자,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냐? 불로 만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불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 뭔가 파괴와 생명을 파괴하는 어떤 소멸의 이미지가 제시가 된다까지 가셔야 돼서, 자, 파괴와 소멸이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따졌을 때 부정이야. 자, 근데 요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해석을 한 번 더 해주면 좋은 시인데 요걸 더 가볼게요. 자, 일단 긍정, 세모, 부정이 일단 첫 번째로, 근데 부정을 무조건 깔고 시작을 해야 돼, 얘들아. 이게 뭔가 조금 다른 해석이 있다고 그럼 부정이 아닌가 보네? 그런 식이 아니라 부정으로 한 번 깔아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보기가 더 있다거나 그러면 더 해석 좀 더 하는 걸로.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해. 뭐든지 다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자,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벌써 수치된 뼈 하나. 자, 이 뼈는 어떻게 됐어? 수치되었어. 그러면 파괴되고 소멸되었잖아. 자, 근데 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어. 자, 뭔가 지금 뭔가 연민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연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이 자, 여기서 이 불타는 것들은 고통받고 있는 존재, 파괴되고 있는 존재이지만, 자, 이 파괴되는 존재에 대한 연민도 있잖아. 자, 그랬을 때 이 연민 해석을 조금 잘 봐주긴 하셔야 돼요. 이번에 EBS 해석에서 이 연민 해석을 빼놔버렸더라고, 얘들아.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만 해설되고 긍정은 아예 좀 빠져놓기는 했는데 이 시가 나오면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자, 얘가 파괴와 소멸이긴 한데요. 파괴와 소멸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파괴와 소멸을 부정으로 보는 게 기본이에요. 부정 보는 거 첫 번째. 자, 근데 긍정 살짝 써주면은 긍정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파괴와 소멸을 통한 정화도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얘들아. 불이라고 하는 대상이. 네, 요거 조금 여러분들 신경 써주. 조금 이게 근데 너무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너무 빠지지는 마세요. 일단은 기본은 부정이라는 거 계속 선생님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정화, 다 파괴해서 정화해버리겠어. 이거 좀 멋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그 중2병 걸린 남자애들이 이 해석만 기억하고 이거 부정은 아예 기억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 좀 주의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멸과 파괴이지만 이게 어떤 우리가 이상적인 만남을 위해서 자 봐봐.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불로 만나자는 거잖아. 우리가 저 불이 만약에 진짜 완전 부정이기만 해. 아무런 쓸데가 없어 라고 하면은 불을 안 내는 게 더 좋잖아.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불이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불이라고 하는 대상 있잖아. 불이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도 있냐. 자, 이 이상적인 만남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우리는 이 뭘로 만날 거야? 결국에 흐르는 물로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만나길 원해. 자, 근데 이 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불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소멸한 다음에 자, 그래서 필연적인 과정, 이상적인 만남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요 해석은 근데 EBS에서는 싹 좀 빠져 있어서 일단은 부정으로 보는 거 첫 번째로 가주시고요. 자, 그래서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고요. 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 자, 그대는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대상인 거야. 자, 근데 거기서 만리라고 하는 공간적 거리감이 제시가 되어 있다. 정리해 주세요. 자, 공간적 거리감이 제시가 되어 있다. 자, 공간적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는 자, 그대를 만나기가 쉽다, 어렵다? 좀 어렵다. 자, 여기서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 불 지난 다음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어떤 생명력이 가득한 모습, 생명력 가득한 모습, 포용력이 가득한 자, 그 모습인 우리가 물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푸시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음성 상징어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의성어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불 꺼지는 소리도 청각적 심상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자, 청각적 심상 넣어주시고 자, 봐봐. 불이 어떻게 되고 있어? 자, 불 체크하세요. 자, 자, 여기서 자, 요거 부정적인 의미로 EBS에서 계속 본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립과 파괴와 소멸의 불을 해석해 주는 거 1차적으로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요렇게 불이 있었고 자, 그게 꺼지는 소리. 자, 이 흐르는 물로 만나서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자,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이라는 어떤 이상향에서 만나고자 하는 자, 시적 화자의 소망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이상향 같은 경우는 넓고 깨끗한 하늘 같은 경우는 자, 대립과 파괴와 소멸이 모두 사라진 자,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완전한 합일. 자, 아까 뭔가 대립이 있었던 메말랐던 현실. 자, 그런 것들이 모두 끝나고 자, 완전한 합일로서 조화로운 어떤 합일로서 생명력 넘치는 세계로 가고자 하는 어떤 화자의 소망을 자, 이런 어떤 가정법이라든지 물과 불이라는 원형적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설 쭉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자 유형편 같은 경우는 해설이 여기 뒤에 바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쭉 다 넘기시고 자 소설 볼게요. 소설 김동인 소설 나왔어요 여러분. 태영 나왔는데 태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읽을 때 아 이게 너무 이 나라고 하는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뭐가 있지? 어디 있지? 아... 자, 나라고 하는, 자,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가 나오잖아, 얘들아. 1인칭 서술자인데 이 1인칭 서술자도 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관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대체로 주인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 이 1인칭 서술자가 나도 다시 하나 있는데 나 있다. 나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자,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가 나오는데 이 1인칭 서술자가 인성이 개쓰레기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개쓰레기 같긴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 근데 이 1인칭 서술자가 이렇게 개쓰레기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읽을 때 있잖아. 이 작품을 읽을 때 자, 어떤 극한 상황에서를 전제로 좀 잘 깔아주셔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극한 상황에서의 어떤 인간의 비정함과 자, 이기심을 고발을 해요. 이기심을 고발한다. 요렇게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비정한 상황에서 인간의 비정함과 이기심인데 자, 이 여기서 우리가 그것도 하나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극한 상황은 누가 만들었냐를 좀 보셔야 돼요. 극한 상황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극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 자, 극한 상황을 만든 건 일제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러니까 선생님이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 일제치하가 어떤 이런 극한 상황까지 우리 조선인들을 몰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일제에 관련된 얘기가 소설 안에서는 여러분들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극한 상황을 결국에 조장을 한 것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일제라는 걸 여러분들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소설 안에서는 안 나오니까 좀 조심하자라고 가시면 되고요. 자, 더워요. 덥다. 자, 몇 도인지 110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 너무 더운 거야. 자, 매일 아침 경험하는 바와 같이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자, 무르 녹일 테지 하는 생각하면 자, 그 예언을 맞이하려는 듯 해는 방안을 무르 녹인다. 자, 이 상황이 매우 극한의 상황이다. 극한의 상황이다라는 거 잡아주시고 자, 5평이 좀 못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실 생각하면 이거 5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실만한 방에 자, 좀 못 되는 이 방에 처음에는 20사람, 씨발. 야, 6명에서 수업하기도 뒤질 것 같은데, 자, 20사람이 있었는데, 자, 몇 방을 합칠 때는 28사람이었어. 자, 그때 이를 어찌하노 했다. 자, 근데, 자, 진남포 감옥에서 공소로 넘어왔어. 공소로 넘어왔다는 게 공소가 이제 항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항소하는 사람까지 해서 34명이 된 거야. 와, 씨발, 우리 강의실에 얘들아, 34명 있으면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자, 그러나 신의주와 해주 감옥에서까지 자, 넘어온 사람까지 하면 이제 40명까지 됐다. 자, 요거 보세요. 자, 인원이 제일 처음에 20명에서 40명까지 점층적으로 이어졌다는 거 체크 한번 가주세요. 자, 20명에서 40명까지 점층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사람들이 그만큼 여기서 점점 늘어나면서 이 극한의 상황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곧 처마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그침없이 더위를 내보낸다.
자, 몸속 어디 그리물이 많았던지, 자, 땀은 멎지 않고 흐르고요. 자, 땀이 없어서 뭐 땀이 힘없이 앉아있던 나는, 자, 마지막에 헤어져요. 자, 지옥이었다. 이 극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빽빽이 앉은 사람들은, 자, 송장같이 벌리고, 자, 여기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이 소설을 읽을 때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있진 않잖아, 얘들아. 왜 내가 그렇게 꼼꼼하게 읽고 있지 않냐면 이 대부분이 묘사에 해당이 되고요. 이 묘사들이 대부분 어떤 극한 상황을 드러내는 묘사이기 때문에 이 묘사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잖아.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 자, 이만큼 극한 상황을 보고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이다. 자, 이것이 과연 아침에는요, 세면소까지 뛰어가서, 세면소 가면 세수할 수 있잖아. 너무 시원하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뛰어가고, 저 점심 먹고 그 점심 먹기까지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는 또 죽을 것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나의 고나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냄새, 이 더위에서 얘들아, 이 5평 방에서 40명의 사람들이 더위에 땀에 찌들어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 냄새가 막 죽을 것 같이 나겠죠? 자, 그런 어떤 극한 상황. 자, 그들은 무얼하여 여기에 왔나? 자, 바람 불고 잘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에서, 자, 여기서 저 세상이라 그러면은요, 저 세상이라 그러면, 자, 이 감옥 바깥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이죠. 자, 그들은 무얼하여서 여기로 왔을까? 자, 손주 있는 사람, 어머니 있는 사람, 자, 어떤 요구로 여기에 왔을까? 자,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감옥에 있는 그들 같은 경우는, 자, 바깥에서는 어떤 사람이야? 손주가 있는 사람, 아내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 자, 이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 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이 독립운동 하다 왔겠죠, 아마? 자,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독립운동 하다 왔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나, 자, 이런 사람들, 그들의 머리에는요, 독립도 없고,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나 아들이며 부모도 없고, 자, 더위를 깨를 만한 새로운 신경도 없다. 자,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주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은요. 자, 독립도 없고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어. 자, 요런 부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극한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아니면은 신념 아니면 어떤 보편적인 가치, 어떤 가족과 같은 자, 요런 것들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신념도 모두 다 어떻게 돼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자, 이게 상실돼 버린다.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것들도 모두 다 상실이 될 만한 극한적인 상황이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앞에서 묘사를 되게 장황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왜 장황하게 묘사를 많이 했냐면 지금 이 극한 상황에서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 나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할 거란 말이야. 자, 나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할 건데 그 행동을 하게 될 만한 어떤 개연성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개연성. 자, 이런 어떤 극한 상황을 계속 묘사를 하는 거 있잖아. 극한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건 이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개연성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극한 상황의 장면들을 계속 묘사를 해준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게 괴롭힘을 받고 학대를 받아서요. 공기와 더위에게 괴로움을 받고 학대를 받아서 자, 조그만하게 두개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내 다만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냐? 자,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어떤 뭐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자, 그런 가치를 원하는 게 맞다 아니다? 지금은 단 하나 무엇이냐? 자,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다 상실하고 지금 딱 원하는 거 하나는 냉수 한 모금이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그런 가치를 버리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이 감옥의 수감자들이 자, 생존을 위해서 원하는 딱 하나, 생존 어떤 본능을 위해서 냉수 한 모금이 정말 먹고 싶다. 자, 그래서 나라를 팔고, 이제 얘들아, 진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나라를 팔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극한상에서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자, 모든 행복을 팔아 넘긴다 하더라도, 자, 지금 나는 냉수 한 모금이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자, 그만큼 극한 상황이라는 걸 묘사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극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다음에 어떤 행동들의 개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이런 극한 상황이라는 걸 묘사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나를 비롯한 깜빵 사람들은 갈 나를 기다려. 왜냐면 공판 가면은 밖에 나가는 거잖아. 밖에 나가면 얘들아 이 교실 안에 40명의 인간이 막 모여서 먹고 자고 하다가 밖에 나가면 좀 개운하고 신나니까 자, 다 공판 나갈 날만을 기다립니다. 자, 근데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던 중 영원 영감이라는 자, 이 사람도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이 공판을 받으러 재판소에 다녀옵니다. 자, 그래서 판결은 어찌 됐니? 했더니 자, 영감은 대답이 없었어. 자, 그 영감의 입은 바늘로 호람해지지는 않았나? 바늘로 다 꿰매버린 거는 아닌가? 왜냐면은 말을 아예 안 하니까. 자, 근데 그러나 한참 뒤에 그가 대답을 했는데 자, 태형 90대래요. 태형이라 그러면 매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90대 맞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대단히 떨렸다는 점 생각해 보세요. 자, 봐봐. 여기에서 이 태형 90대가 자, 이 영감에게 있어서 벌이 좋은 벌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 좀 잡고 갈게요. 자, 이 태형 90도에 대한 생각을 볼게요. 태형 90도라는 생각을 봤을 때 자, 목소리가 떨렸어. 이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어. 자, 그 다음에 영감 대사를 먼저 볼게요. 자, 무엇이 잘 됐단 말이요? 나이 70이란 말이야. 자, 이 영감이 나이가 70이야. 얘들아, 나이 70이면 이제 진짜 할머니야. 우리 엄마 지금 나이 70이거든요. 우리 엄마 할머니잖아. 자, 태를 맞으면 자, 난 아직 죽긴 싫어. 자, 봐봐. 태형을 자, 90대를 맞잖아요. 90대를 맞으면 이 영감 어떻게 될 거야? 죽음이라는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일 거야. 뭐 살아있는데도 뭐 송장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보세요. 나는요. 자, 잘 됐구려라고 얘기하는 게 나라고 정리 한번 해주세요. 나라고 하는 이 1인칭 서술자는요, 야, 잘 됐다. 이거 있잖아. 비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는, 야,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사흘 뒤에는 담배도 먹고 바람도 쐬고, 자, 태를 90대를 맞으면 지금 있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으니까 자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난 언제나 하니까 이게 진짜 부럽기도 한 거야. 자, 근데 이 영감의 입장에서는 태형 90대 맞으면 죽으니까 난 아직 죽긴 싫어 해서 공소했어. 공소했다는 거는 항소를 했다는 거죠. 자, 항소를 하면 어떻게? 감옥에는 계속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한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영감입니다. 자, 영감이 벌컥 성을 내어 내게 달려들었다. 자,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나의 성도 그의 지지 나도 화가 나는 거야. 왜? 자, 이 방에 몇 명이 살고 있어? 40명이 살고 있어. 자, 여보는 그냥 호칭입니다. 자, 여보, 시끄럽소? 노망했소? 당신이 죽겠다고 걱정하지만 당신만 사람이야? 이 방에 4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당신 하나가 나가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만큼 자, 지금 극한 상황에서의 자, 이기주의적이고
비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굉장히 비정하죠. 야, 너는 나가서 쳐 맞아서 죽든지 말든지 너 하나 나가면 이 방에 요만큼 늘어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도 막 이렇게 화를 내요. 이기적으로. 자, 그래서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하지 않소? 막 그러면서 아들 둘 다, 자, 총 맞아 죽은 자, 근데 이게 진짜 패드립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아들 둘 다 총 맞아 죽은 다음에 뒤상 하나, 뒤상은 늙은이란 뜻입니다. 이 뒤상이라는 늙은이가 영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영원 영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뒤상 하나 살아있으면 뭘 해? 여보! 그 여보 자체가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 영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향했다. 여기 태형 온도를 공소한 사람이 있답니다 하면서 이거 비웃음이야. 비웃음이야. 자, 그래서 나는 이상한 소리로 껄껄 웃으면서 이 영감에 대해서 막 비웃고 있는 거죠. 비웃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용서치 않습니다. 막 노망하였다, 바보다 하면서 막 폄이 일어났다잖아. 이런 것도 다 모두 다 인륜을 저버린, 자, 그런 행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나라고, 이 글씨 예쁘게 쓸게요. 자, 인륜을 저버린, 자, 이 나뿐만 아니라, 자, 지금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다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감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영감도 지금, 네. 자, 지금 마음이 뭐 심란하겠죠? 자, 그래서 길게 쉬는 한숨만 우리 귀에 들렸다. 자, 우리들도 한참 비웃은 뒤에는, 자, 기진하여서, 진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여서 잠잠하고요. 자, 무겁고 괴로운 침묵만이 흘렀다. 자, 바깥은 어느덧 어두워졌다. 자, 대동깎기과 같은 하늘은 온 세상을 덮었다. 자, 뭔가 이 하늘이 얘들아 긍정처럼 보이나요? 부정처럼 보이나요? 자, 여기에서 바깥은 어느덧 어두워졌고 지금 이 소설 안의 상황도 긍정인 상황이야, 부정인 상황이야? 부정인 상황이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하늘도 지금 부정인 상황으로 묘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서 더위와 목마름에 미칠 듯한 우리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바늘로 호라매지는 않았나. 다 바늘로 꼬맨 것처럼 뭐야? 자, 침묵을 계속 이어간 상황이라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나 한참 뒤에 영감이 나를 찾은 거야. 여보, 이거 영감 대사야. 나를 얘기를 한 거야. 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라도 공소를 취하해야지. 자, 나는 그냥 공소를 취하를 하고 그냥 뒤져라 라고 뒤지든지 말든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공소를 취하하라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로 봐주셔야 돼요. 자, 영감은 또 먹먹하였다. 왜냐면 이 공소를 취하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왜 먹먹해?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얘가 죽을 거라고 자, 목숨이 걸린 일이고요. 죽음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자, 좀 뒤에는 나를 찾아와서요. 자, 그래. 노형은 나입니다. 그래. 너희의 말이 맞다. 자, 나의 말이 맞다. 자, 내 아들 놈은 정년코 다 죽었고 난 이제 혼자 살아서 뭐 하겠니? 그래서 취하하게 해주세요. 자, 공소를 취하하게 해줘. 자, 그랬어. 자, 진작 그럴 게지. 너무나 어떤 인간 말종의 향기가 막 느껴지죠, 여러분들. 진짜 너무 진짜 네, 너무 진짜 시발놈이죠. 자, 그래서 그래 주소하서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나는 패통을 칩니다. 자, 그래서 간수가 와서 끌어냈어요. 자, 자리에 돌아올 때 보니까, 자, 봐봐, 자리가 좀 넓어졌다는 기쁨. 와, 씨발. 자, 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정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까지 하고 소설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감자들이 목욕을 갔다 와요. 목욕을 갔다 와서는 그 다음에 이 영감의 비명을 듣습니다. 영감이 태형을 당하는 그 비명 소리를 듣게 돼요.
자, 그제서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라는 어떤 자책감을 자, 이 영감이 매를 맞으면서 내뱉는 자, 그럼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게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극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극한 환경에 있으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정한 행동들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 70이 넘은 노인이 태형을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자리가 조금 넓어지기 위해서 이 영감한테 공소하지 말고 너 가서 태형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자, 나는 아마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환경 결정론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써주시면 자, 이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이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자, 이 태영이라는 작품은 근데 이 이기주의적인 모습 있잖아요, 얘들아. 그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자,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환경은 일제가 만들었다. 왜냐면 이거 3.1운동으로 옥중에 갇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3.1운동으로 옥중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제의 어떤 잔악함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영이라는 소설은 일본이 일제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좀 편안한 작품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거 가사죠. 자, 글의 종류 가사라고 써주세요. 자, 이 가사 같은 경우는 이미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이제 다양하게 많이 보신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가사 있잖아. 요 가사 같은 경우는 암행어사가 쓴 가사다로 써주세요. 암행어사가 쓴 가사인데 우리가 암행어사가 쓴 가사가 이거 하나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가사가 굉장히 그리고 뭐 이제 그 함경도라든지 그런 생활상을 너무나 잘 그린 가사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가치도 높다고 평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고 원래 여기 앞에 있잖아. 원래 여기 앞에 모의고사에서 지금 계속 얘들아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제시가 됐잖아요. 앞에서 유랑민들 만났던 내용 있잖아. 유랑민들 만났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잘 읽어주셔야 되긴 해요. 이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엄청 그렇게 어렵게 읽을 만한 부분이 안 나오는데 이 앞에 유랑민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우리가 가사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단락을 좀 잘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얘도 단락 나누는데 계속 좀 신경 쓰면서 갈게요. 자, 앞에 유랑민 얘기가 나와서 단락이 하나 잘라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이 나오는데요. 자, 온성이 명리인고 면리인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자, 지금 얘가 암행어사인 상황이야. 암행어사인 상황에서 얘가 가는 목적지가 온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온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곳을 돌아다녀요. 암행어사니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자, 서성 밖에 잠깐 쉬어서 자, 말 얻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요. 소주 장수가 나와요. 앞에 와서 나한테 갑자기 막 소주를 팔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얘가 암행어사면 자, 신분을 드러내놓고 있다, 숨긴다? 신분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춘향전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도 보면은 암행어사가 그냥, 난 암행어사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짓골로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갑자기 소주 장수가 내 앞에 왔어. 근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소주는 굉장히 고급품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고급이야, 고급. 그냥
싼 술 먹으면 선생님 또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자, 싼 술 먹으면 막걸리 먹으면 되잖아요. 자, 근데 소주 되게 비싸단 말이야. 갑자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누가 양주를 로얄 살루트 30년산을 팔고 있다고 생각해봐. 의심스럽지 않아요? 존나 의심스러워. 저 새끼 뭔지. 자, 근데 그 술을 먹어보자. 술도 먹었는데 존나 맛있어. 예술이야. 자, 그 얘기는 뭐야? 촌사람의 솜씨야. 촌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촌사람들은 뭐 만들어 먹어야 되니? 막걸리 만들어 먹어야 돼. 촌사람들은.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촌사람 솜씨가 아니라 뭔가 되게 좋은 술인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뭘 생각을 한 거냐? 이거 촌사람들이 만들어서 소주 장수가 만들어서 판 거 아니다. 이거 관가에서 나오는 술이다. 이거 되게 고급 품목이다 보니까 이거 관가에서 나오는 술이 분명하구나 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 곡절은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지금 안다. 이거 서리법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곡절이라는 게 그 사연이 왜 갑자기 이 관가에 술을 소주 장수가 와서 내 앞에 팔고 있는지.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 이 지금 화자를 뜻해요. 자, 이 화자 같은 경우는 아예 글쓴이로 보시면 되고요. 이름이 구강입니다. 자, 이 구강 화자가 술을 좋아함을 태수라고 하면은요. 태수는 이 동네의 본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동네의 사또 같은 친구 있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구청장 같은 애가 내가 지금 암행어사로 왔잖아. 자, 근데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걸 이 구청장이 알아낸 거야. 자, 그래서 미리 독에 아주 고급 술을 빚어온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와서 기다린 거야. 여기가 암행어사가 뭔가 갈 법한 그런 길목에 와서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기다린 거야. 아, 여기에 한번 암행어사 지나갈 삘인데 하면서 얘가 기다리는 거야. 자, 그랬더니 수상이 오는 손 하면 손님을 뜻합니다. 손님. 자, 뭔가 이렇게 수상하게 여기 오는 손님을 나인 줄, 이 암행어사인 구강인 줄. 그러니까 솔직히 암행어사는 얘들아 여기 암행어사 뜬다고 소문 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암행어사가 옆 동네 갔더니 암행어사가 다 조져버리고 왔어. 그러면 여기 소문이 안 나겠냐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뭐 여행을 다니지도 않고 이사를 다니지도 않잖아. 자, 근데 갑자기 막 수상한 손님 하나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얘가 뭐야? 얘가 암행어사다라고 소문 다 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 거 있잖아. 싸게 파는 거는 일종의 자, 이 뇌물이라든지 어떤 아부성이 있는 자,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술을 만약에 3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냥 아예 3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서 팔아봐. 나는 어때? 술 좋아하는데 이 맛있는 술이 막 3만 원밖에 안 해?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신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뇌물성, 어떤 아부성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어. 얘도 이제 여기저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으니까. 자, 아는 채 무엇하리에서 결국에 아는 채, 야, 이거 너네 태수가 나한테 술 싸게 팔으라고 시킨 거지? 아는 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아는 채도 안 하고요. 담뱃대 둘을 주고 이거는 술값입니다. 술값 대신에 이제 그 화폐 대신에 담뱃대 둘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와 다름없다. 이거 아주 좋은 술. 아, 이 와중에 술을 먹었는데 존나게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서 속깊도다 부사야는 형광펜 치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속깊도다 이 부사야라고 했을 때 속이 깊도다는요, 여러분, 칭찬이 아닙니다. 자, 칭찬 아니라고 써주세요. 이 잔꾀를요, 이 속깊다라는 거는 지금 얘가 잔꾀를 부리는 것 있잖아. 잔꾀를 부린 것을
비판하는 거야. 좀 선생님이 읽을 때는 좀 반어적인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이게 해설에는 거기까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나도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잔꾀를 비판, 야, 너, 이 새끼 존나 꾀를 잘 쓰네. 이런 식으로 잔꾀를 비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속깁도다 이 부사야. 자, 너 언제 날 알더냐? 야, 부사가 이 태수 같은 지방관을 뜻합니다. 태수나 부사 같은 게 지방관입니다. 야, 너 언제 날 안다고 이렇게요? 뇌물이나 아부를 하고 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여기까지는 이제 이 태수, 부사에 대한 비판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해학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요런 잔꾀를 부리는 부사를 하나 만났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단락을 하나 끊어주세요. 단락을 하나 끊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사는 줄글이 쭉 다 이어져 있잖아.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단락을 안 잘라주면 내용이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중간 반드시 단락을 잘 잘라주시는 거 가사를 읽을 때마다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서부터 종성까지 갈 거야. 이제 오심리가 될 거야. 자, 바삐 가는 저문길에 얼음 밑에 빠진 거야. 아이쿠. 자, 그래서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어요. 자, 이거 비유적인 표현. 굉장히 뭐 이런 거는 재밌는 비유적인 표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몰골 내가 야 겨울에 얼음물에 빠져봐. 아, 존나 막 병신같이 막 추워 죽겠다 막 이러고 있겠죠. 자, 이 몰골 이 거동을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다 체크해 주시고, 자, 무사람 가운데 자, 내가 봐봐. 그 버선행전 다 적셔서 물에 빠진 상태로 어떻게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고 출두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가마 위에 높게 앉아 있는 거야. 자, 남열을 탔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신분을 밝힌 상태, 안 밝힌 상태? 밝힌 상태가 된 거잖아. 자, 그래서 가마 위에 타가지고 자, 이 암행어사 출도요 해갖고 출두를 한 상태야. 자, 근데 높게 앉아. 봐봐. 억지로 발이 들이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왜냐면은 자, 지금 몰골이 동태 같으니까. 앞에 얼음물에 빠졌잖아. 그래서 지금 동태 같아갖고 지금 좀 병신 같아진 거야. 자, 그랬어. 자, 남 보이기 부끄러운 이 몰골로 뭘 해서? 출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상태로 얘가 출두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좀 나 암행어사인데 블라인드 같은 데다 올리는 거죠. 야, 나 암행어사인데 존나 쪽팔린 썰푼다. 자, 내가 얼음에 빠졌는데 그 상태에서 얼음에 빠졌는데 동태가 돼버린 거야.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암행어사 출두해갖고 출두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남여 가마입니다. 가마. 얘들아, 남여라는 가마는 어떤 신분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높은 사람들만 타니까. 자, 그래서 남여 타고 내가 출두를 했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 서리법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 썰을 막 풀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출두를 하면 얘들아 암행어사 출두하면 기본적으로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구경하거든요. 자, 근데 저 기생의 말 보아라. 자, 암행어사를 내가 출두를 했는데 기생이 하나가 구경꾼으로 있는데 기생이 이제 뭐라 하는 거야. 야, 저 양반 어사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기생이 지금 한 말을요. 자, 봐봐. 자, 여기서 우리가 저 양반 어사신가부터 미역이라까지 요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요 부분이 자, 지금 기생의 말을 인용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기생의 말을 인용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는데, 야, 기생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건 좀 재미로 봐주세요. 자, 저 양반 저거 어사야? 자, 어사 또 몰골 봐. 와, 씨발 동태네? 자, 그러면서 그 집이, 야, 어사 존나 가난해서 저렇게 동태같이 지금 나온 거야? 자, 같은 어이 꺾어지고,
자, 갓은 어이 꺾어지고 옷은 까마며. 야, 갓도 막 존나 병신이고 옷도 까매. 막 그래서 발맵시 더욱 좋다도 이것도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죠. 집신주. 야, 씨발 집신 신고 다니네? 왜냐면 얘 다 물에 빠져서 다 얼었으니까. 자, 키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범 1년이. 범은 무서운 호랑이. 자, 우리 어사또 들으면 어때? 어사또 존나 무섭대. 막 호랑이처럼 엄청 무섭대. 자, 이렇게 듣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야? 야, 저거 미역 닮았잖아. 자, 되게 내용이 좀 이런 정도면 재밌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은요. 기생이 본 어사의 요거 잡아주세요. 어사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어사의 외양이 지금 뭐 어떻다? 몰골이 초라하다. 굉장히 초라하다. 아까 동태 같았잖아. 동태 같은. 자, 그런 몰골이구나로 잡아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기생 인용하는 말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내가 봐도 오늘 패션 존나 별로고 초라해. 나 지금 막 얼음에 얼었다가 빠져나와갖고 초라해. 자, 그래서 위의를 다시 갖춘 후에, 자, 다시 옷 갈아입고 왔어요. 다시 이제 암행어사 출두했으니까 나 누군지 밝혀도 되잖아. 야, 그러니까, 야, 옷 한 벌만 준비해줘. 해갖고, 위의를 갖춘 후에, 좌수이방 이제 잡아들이니까 자 몹시 치며 형추하니 왜 우리 주리를 틀어라 이런 거 여러분들 사극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자 주리를 막 존나게 튼 거야. 자 그랬더니 정강이가 찢어지죠. 누구의 정강이가 찢어져요? 좌수나 이방의 정강이가 찢어지지 내 정강이가 찢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큰 칼 씌워서 봉이 나고 끌어내서 하옥하고 이거는 얘들아 좌수나 이방이 지금 죄인이라고 가주셔야 돼요. 자, 내가 죄도 안 저지른 그냥 그 동네만 가면 좌수나 이방을 다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자, 얘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옥하고 내가 엄청 멋있게 애들 다 조졌어. 그랬더니 그 기생 아까 나한테 존나 씨부린 기생이 있잖아요. 자, 그 기생의 눈치 보소 고슴도치가 되었다. 왜냐면 무서워서. 이제는 무서워하는 거야. 자, 왜냐면 우리 동네에 좌수나 이방이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 막 다 정강이 찍고 막 다 하옥시키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무서워서 자, 고슴도치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랬어. 자, 아까는 날 조롱하더니 자, 지금은 떠는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나 또 잘라주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나 잘라서 단락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은 자 이렇게 그 아까 어디였죠? 온성의 출두에서 이렇게 죄인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 거동 그만 보고 내 거동이라 그랬을 땐 이 기생의 거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생이 약간 나 무시했다가 지금 막 무서워했다가 이랬잖아.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 이제 그만 보고 회령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보자. 자, 회령자고 어디 갈까? 부령으로 한번 가보자. 자, 고풍산 어두울 때 원집이라 그러면 우리 공무 중에 쓰는 숙소예요. 공무 중에 쓰는 숙소인데 자 들어갔는데 어떻게? 밤중에 숨이 막혀 놀라서 깨어나니까 어떻게 돼버렸대? 온 연기가 방 안에 병풍에 다 불이 붙었대요. 씨발. 자 이거는 자 계자추는 고사입니다. 자 이 고사로 가시고요. 불이 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자 불도 나고 뒤에 지진도 나고 하는데요. 불은 왜 났는지 몰라. 그냥 고난을 겪었다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 이 사람 암행어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불 지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창의적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안 된다? 왜 불이 났는지 안 써 있잖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상상이 아니라 독해입니다. 자, 근데 독해가 아니라 막 상상을 해가지고 막, 자, 왜 불이 났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고난을 겪었다.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끝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상상을 하면 문제를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힘들었다. 자, 그래서 남의 옷 얻어입고 부령으로 갔어. 자, 부령으로 갔더니 뭐야? 부령길은 또 무서워. 왜냐면 지진 났어. 자, 그래서 자, 이 멀쩡한 평지가 도처에 꺼지니 자, 그 속에 한번 들면 다시 나올 수 있을 소냐? 다시 못 나올 걸? 엄청 무서웠다. 그만큼 그냥 지진이나 아니면은 불이나 이런 것들 다 시련과 고난을 그만큼
내가 겪었다. 암행어사 하면서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 씹으리려고 하는 거지 막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 달 굶주리다가 왜냐면 그만큼 고된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암행어사가 되어서 막 그 마을의 행정이라든지 그런 거 조사하려면은 바쁘기도 하고 내가 신분을 숨겨야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날 굶주리다가 혹시 출두하다가 그러면 출두 한번 하면은 내가 이제 암행어사인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줘. 자, 근데 하나라도 살로 가겠느냐? 자, 이거 다시 서리법 가주셔야 된다는 거. 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냐면 그만큼 고돼서 요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화자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암행어사 너무 힘들어. 막 맨날 굶어. 맨날 굶다가 어쩌다 한번 잘 먹는다고 살로 가는 것도 아니야. 자, 그만큼 고대요. 자, 여러 날 추위에 떨다. 맨날 막 추위에 떨고 막 이렇게 조사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 자, 더운 방은 긍정입니다. 자, 더운 방, 좋은 방에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해. 왜냐면 내가 맨날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막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지 혼자 막 야, 여기는 너무 더운데? 막 이러면서 냉수 처먹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는 그만큼 지금 일이 고되다. 내가 너무 왜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하루 쉬는 날이 있으면 뭔가 어색해서 막 일요일인데 출근하고 싶고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어사 벼슬 좋다고 했던가. 야, 어사 누가 좋다 그랬니? 자, 봉고파출 있잖아. 봉고파출 단어도 체크해 보세요. 자, 이거 죄인들을 벌하는 일이잖아요. 자, 근데 쾌한 일인가? 쾌한 일인가? 자, 여기서 지금 질문을 하는 이것도 서리법으로 가셔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쾌하지 않다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야, 그렇게 막, 왜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그 암행어사가 막 죄인들 다 벌 주고 이러면 굉장히 사이다 나니까 신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야, 그렇게 막 쾌하지도 않아. 자, 형문 공장 참아하랴. 아니, 이렇게 곤장 치는 거 있잖아. 야, 내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쟤 아픈 거 보고 나도 기쁘겠냐? 쟤 벌 주는 거야. 뭐 우리가 벌을 줘야 돼서 주는 거긴 하지만 나도 막 그렇게 곤장 치는 거 있잖아. 곤장 치는 거 뭐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상태야. 자, 그래서 못할 일 억지로 하니까 제 심정 나빠지고 낙송자는 또 원망해. 낙송자는 소송에서 진 사람은 또 나 원망할 거 아니야. 자, 몹쓸 말 막 지어내. 자, 그래서 모르는 사람 봐봐. 낙송자는 원망하면 몹쓸 말 지어내잖아. 이거는 뭐냐면 나에 대한 모함이잖아. 자, 근데 봐봐. 나에 대한 모함인 거를 내 친구들은 이 몹쓸 말 지어내도 안 들을 거란 말이야. 근데 모르는 일은 나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 나를 모르는 사람은 야, 저 구강이라는 암행어사가 존나 뇌물 밝히고 그런데 자, 이런 몹쓸 말을 지어낸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일은 어찌 알겠냐. 그 말을 고지 들으니까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라든지 막 이런 게 퍼질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얘네 실은 구해주러 온 거잖아. 고맙단 말은 잠깐이고 원수는 돼. 아니, 내가 얘네들 구해줘서 잘한 일도 많은데 그런 일은 사람들이 고마운 일은 진짜 잠깐 기억하고요. 원수는 대대로 기억하잖아. 사람들이 다 나를 막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막 기억하고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지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야. 나는 너무 힘들다. 이거 어사 하고 싶지 않고 못하고 네, 자, 그래서 별로 그만큼 자 일이 지금 자꾸 고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얘들아, 요거 있잖아. 요거 그 다음 두 줄은 형광펜 쳐주세요. 자, 어찌 다 좋으리 하면서 자, 이제 야, 모든 일이 어떻게 다 좋기만 하겠니? 어떻게 다 좋기만 하겠니? 자, 그래도 부끄러운 일이 없잖아? 그러면 무슨 상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내가 떳떳하고 청렴하고 결백하다. 그러면 자, 우리 봐봐. 보통 내가 떳떳하고 청렴결백하면 괜찮다라고 나오는 게 고전시가에서의 일반적인 흐름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 근데 얘는 자, 오케이가 아니야. 자, 뭐라 그러냐면 야, 부끄러운 일 있으면 무슨 상관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야, 시발 상관할 일 있어.
존나 상관할 일이 있어. 자, 그러면 이 화자 같은 경우는요. 자, 뭔가 내가 어떤 청렴하고 강직하게 어사의 직무를 수행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할 일 있더라. 얘들아, 이게 키포인트야. 요거를 형광펜을 해주셔야 돼요. 상관할 일 있다는 거는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내가 떳떳하고 청렴하고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생긴다. 문제는 생긴다. 와, 씨. 되게 억울하겠죠? 자, 그래서 상관할 일이 있더라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끊어주세요. 여기까지 중간에 하나 끊어주시고, 네. 아,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를 그냥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를 하나를 잘라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나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이 상관할 일이 뭐 다음 화랑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봐봐. 내가 애써 다니면서 백성고통 자세히 봤어. 자, 그래서 낱낱이 다 보고했어. 그래서 조정해서 살펴보고, 자, 열에서 7, 8 시행을 아니하면, 자, 요거 체크해 보세요. 자, 내가 10개를 보고했다. 10개를 보고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세 개만 하고 7, 8은 시행을 한다 안 한다? 시행을 안 해버리는 거야, 조정에서. 야,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야. 암행어사 중간에 막 좀 살해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 뭐 근데 썰이긴 한데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10개 중에 근데 하나, 2개만 하거나 아니 뭐 3개 하거나 7개에서 8개는 시행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조정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알아다 주고, 자, 이 지역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런 거 고쳐야 돼요, 10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하고 있으니까, 자, 그 안이 허망한가? 내가 지금 너무 허무한 거야.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거 나와요 하고 10개를 가르쳐줬는데 그 중에 한두 개밖에 여러분들 못 외웠다고 생각해봐요. 허무해요 안 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이 일이 상관없다. 자, 하물며 북도 백성이라고 하면은 함경북도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할 것이 많아. 왜냐면 이 함경북도는 중앙에서 좀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죠, 이쪽 백성들은. 자, 그래서 위로하여 주신다면, 자, 이 위로한다는 게 왕이 위로한다, 아니면 조정이 이들을 위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둘 다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부탕도회 도화하울이다. 이거 단어 뜻 보셔야 돼요. 자, 이 함경도의 백성들 있잖아. 함경도의 백성들을 잘 살펴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이 함경도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탕도화할 것이다. 자, 이들은 자,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친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양이 수천리야, 멀어.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할래? 임금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살핀다 안 살핀다? 잘 안 살펴서,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임금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얘들아, 그렇다고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가사에서 왕을 비판하는 일은 없어요. 왕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잘못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왕을 잘못했다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비들은요, 같은 신하들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왕을 비판하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감사도 찾아갈 수 있다 없다? 감사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자, 임금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거야, 백성들이. 임금을 찾아갔으면 임금이 해결을 해줬을 텐데. 자,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랬을 때 제 몸은요, 이 북도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자, 이 북도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한테 말할 소냐? 형편이 할 일 없다는, 자, 이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말을 못한다 이거야. 이 임금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자, 감사한테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자, 고을에서 횡포를 부리는 얘가 탐관오리들 있잖아. 탐관오리들이 요 앞에 부분에 아까 그 유랑민들 생략됐자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세금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 자, 탐관오리들이 자,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자, 무슨 수가 있을 소냐? 무슨 수가 있겠냐 이거야.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지 어떡해. 자, 그래서 날 보고 나는 그나마 암행어사잖아. 내가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울면서 놓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 가겠는가? 자, 이 나를 보고 길을 막아서 울며 놓지 아니하는데 내가 참아 갈 수 있겠니? 내가 이들을 놔두고 참아 길을 떠날 수가 있는가? 나는 길을 떠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내가 머물면서,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화자는 참된 위정자라고 볼 수 있죠. 백성을 위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이 막 울며 나를 놓지 못했을 때 내가 참아가지 못하고, 자, 머물며 위로를 하는 거야. 누구를 위로한다? 백성들을 위로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죠. 자, 우리 주상 전하님이 자, 너희 고통을 염려하셔. 자, 날 보내어 알려고 하시니까 내가 가서 아뢰일 것이다. 백성들아,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라. 내가 우리 주상 전하가 너희의 고통을 염려하신 거야. 그래서 나를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을 알려고 하신 거라서, 자, 내가 주상전하께 가서 아뢰리라.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은택 체크하세요. 은택은, 자, 그래서 임금의 은혜라고 체크해 주세요. 임금의 은혜가 너희들한테 미칠 것이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한대? 자, 비노니까지 끊으세요. 자, 이거 누가 비는 거라고 가셔야 되냐면 백성들이 나한테 비는 거야. 제발 우리의 사정을 임금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막 빌고 있는 거죠. 자, 햇빛 아래 100배를 하고 100배를 나에게 하는 거야. 그만큼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간절하다로 가주셔야 돼요. 아주 간절해. 너무나 간절해. 자, 그래서 자, 100배하고 나한테 막 이렇게 구구절절 빌고 있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봄 기운이 포택할 때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얘들아 단어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단어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봄 기운이 포택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 이 봄 기운을 뭐라고 가셔야 되냐면 임금이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이 봄 기운이 자, 임금의 은혜가 미칠 때 있잖아. 임금의 은혜가 미칠 때 음곡부터 먼저 한다 그랬을 때 플러스 곡을 써주세요. 같은 경우는 음지에 곡하면은 골짜기라고 하면은요. 이건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시면 좋은데요. 자,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먼저 살펴봐 주시면, 자, 먼 곳에 저 사람들 거의 도모하다가 사전에서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단어이거든요. 근데 막 일을 도모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기는 하잖아요. 자, 근데 도모하다가 여기서는 구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다른 데서도 좀 응용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백성들을 먼저 살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바람도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반 넘게 늙은 몸은 화자를 뜻합니다. 자, 이 화자가 임금의 은혜가 아니시라면 자, 6,500리 먼 길을 탈 없이 왔겠느냐.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탈 없이 암행어사를 다닌 것도 뭐다? 임금의 은혜로 자, 이렇게 암행어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야. 이건 그냥 관용적인 표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잔을 씻어라. 자, 천왕씨가 18,000, 지황씨가 18,000, 36,000세를 우리 님께 헌수하자 그러는데 여기서의 우리 님은 누구다?
임금이다로 잡아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임금님께 헌수하기를 바라는, 마지막에는 임금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용이 끝나곤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 마지막에 감사 인사라서 좀 가볍게 갈 수가 있죠. 자, 중간에만 잘 봐주시면, 중간에 어려운 부분 살짝살짝 나오는 부분들만 봐주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무리가 있거나 한 작품이 아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랑민 부분 있잖아, 얘들아. 유랑민 부분 완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유랑민 부분 잘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요. 남연부주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 남연부주지. 자, 여기서 남 끊으세요. 남 끊으시고, 자, 부염주 끊으시고, 지 끊으세요. 자, 이 부염주가 여기서 염라대왕이 있는 땅입니다. 염라대왕이 있는 땅이고요. 자, 그래서 이 지는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서, 자,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 좀 특이하죠. 왜냐면은 그 금오신화를 쓰긴 썼는데, 요거 있잖아. 금오신화 중에서도 이 남부, 미안해. 부염주가 아니네요. 남연부 자, 연부주가 이 염라의 땅이라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연부주에 대한 기록이다. 자, 그래서 남연부주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김시습 같은 경우는 그 금오신화라는 책에서 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솔직히 이 소설이 나오잖아. 남연부주지가 나오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소설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고전 소설 중에서 여러분들 왜 되게 읽기 힘들어하는 소설들이 많잖아. 근데 이 소설은 진짜 많이 어렵고 내용을 좀 공부를 많이 해가셔야 되는 소설로 보셔야 돼요. 소설이 이거 진짜 어렵다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박생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자, 주인공인데요. 이 박생이라는 주인공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작가의 분신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전부터 자, 불교, 자, 무속신앙, 귀신 이야기에 의심을 품어왔다는 거는 회의를 했다라는 의미로 해하셔야 되고요. 얘들아, 회의가 그 원탁에서 하는 그 회의가 아닌 거야. 야, 얘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불교, 무속신앙, 귀신 이야기가, 자, 우리가 불교라든지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썼을 때, 근데 이게 되게 내가 설명을 지금 좀 더듬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 한문 소설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조선하면 여러분들 어떤 학문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유교의 나라이다, 유학의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유교의 선비들은 어떤 행보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 귀신 다 부정해. 귀신 다 부정하고, 불교 다 부정해. 도교 이런 거 다 부정해. 그냥 유교적인 가치관 하나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얘네들 이단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들 다 이단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들 다 이거는 뭐 허황된 이야기이고 유교만이 참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를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금오신화 같은 경우 봐봐. 김시습의 어떤 분신 같은 존재라 그랬잖아. 근데 김시습도요 실은 벼슬을 하지 않고 나중에 절에 들어가서 살아. 아니, 얘가 약간 유교의 나라라면서요, 선생님. 그래서 유교만 추구하고 나머지들은 다 삿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자, 이런 것들은 추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김시습은 정작, 자, 귀신 나오는 소설 막 쓰고요.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 막 이런 거 쓰고요. 자기는 정작 또 그 절에 들어가서 말년에 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모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들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모순된 그 상태에서 얘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시는 게 목표예요. 모순된 거 나도 알아. 비합리적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여기서 김시습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조금 해석이 실은 김시습이 유교만 추구하고 불교나 도교는 배제했다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교를 추구하긴 했지만 불교나 도교를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얘들아. 그래갖고 요거 해석이 조금 갈려, 여러분들. 근데 이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유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잡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교도 부정하고요. 자, 이것들 다 부정한다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것들 다 부정한다. 이거 불교라는 거 의미 없다. 무속신앙, 귀신 이야기 다 부정해. 그래놓고 지가 금오신화 써서 내가 지금 설명이 설명이 좀 망설여지는 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이렇게 헤맨 겁니다. 자, 이거에 의심을 품어왔으나 확고한 생각. 자, 우리 유교라고 하는 학문만 존재하고 다른 것들은 다 허황된 이야기다가 또 확고하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거야.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불교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뭘 봤냐? 자, 중용의 가르침을 봤어. 자, 중용이라고 하면은요. 자, 그 다음에 주역의 개사전이라고 하면은요. 자, 둘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유학의 경전인 거야. 자, 이 유학의 경전들을 보고 자, 자세히 살펴보고 뭐냐면 자, 요거 형광펜으로 표시하세요. 자,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형광펜으로 체크해보세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유교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자, 유교만이, 유학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자, 얘네들 다 필요 없고, 유교만이 진리에 해당된다는 거야. 나머지들은 다 이단이고 유교만 진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를 자부하게 된 거야. 유교 말고 다른 학문들은 다 이단이야 라고 자부하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이 박생은요. 사람됨이 순박하고 중후해서 승려들 아니 봐봐. 우리가 이런 것도 조금 여기서 애매모호한 거야. 아니 불교만이 진리고 나머지들은 다 이단이면은 불교 외에 나머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냥 그래서 여기서 나름대로 개연성을 주는 거야. 순박하고 얘가 중후해서 자, 승려들과도 교류를 끊지 않아서 한유가 사귀었던 태전이나 유종이 사귀었던 손상인 같은 승려. 자, 그냥 이거는 고사 속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사 속의 어떤 승려들과 친하게 지냈던 이야기들을 지금 읊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세 사람을 가까이 하였다. 자, 승려들 역시 선비와 교유하기를 혜원이 종명과 내차종을 사귀고 자, 이것도 고사예요. 자, 그래서 박생과 막역한 친구가 된 거야. 서로 친구 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박생이 승려한테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의심스러운 아니 천당이나 지옥이 존재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천지는 하나의 음과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 일리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리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원리만 존재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러니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 체크해보세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천지라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지금 세상은 하나의 음양일 뿐이야. 자, 그래서 또 다른 천지, 천당과 지옥이 있을 리가 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박생의 입장에서는 천당이나 지옥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당이나 지옥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허튼 얘기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야, 천당이나 지옥? 승려들은 불교에서는 천당이나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승려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천당하고 지옥하고 있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쪽 역시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죄를 짓거나 덕을 쌓으면 그에 따른 보답이 있다는 말로 대꾸할 뿐이었다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더욱더 공고하게 유교가 진짜
진리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얘는 천당 지옥 없는데 천당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못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박생은 어떻게 했냐? 일찍이 일리론이라는 자 글을 지어요. 스스로를 경계하며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거는 뭔가 스스로도 조심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스스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자, 나머지들 다 2단이야. 유교만 1, 2라고 하는 것은 유교만 진리에 해당이 된다고요. 자, 2단에 빠지지 않도록 2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유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삿된 것,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중략 부분의 줄거리 봐볼게요. 자, 이단설을 부정한다는 게 얘들아 이것도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단설이라고 하면은 자 불교나 도교 귀신 같은 있잖아. 이런 친구들의 설 자체를 이 전체를 묶어주셔서 이것을 부정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부정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불교에서 얘들아 착한 일 해야 돼. 나쁜 일 하면은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거야. 지옥이 어딨어? 지옥은 없어. 자, 요런 식으로 유교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나머지 불교, 도교, 귀신 이런 것들 다 부정했다로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 어렵죠? 자, 그래서 부정하던 박생은 자, 어느 날 주역을 읽었어. 자, 그래서 잠이 들어서 있다가 미안해. 남쪽 연부주에게 가게 되었다. 자, 연부주에 가게 됩니다. 자, 그곳의 임금인 연마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연마왕을 만나게 되어서 공자와 석과 귀신에 대한 설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박생이 잡아봐.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를 물었어. 자, 이 박생이 물은 천당과 지옥 있잖아. 천당과 지옥은 일종의 이단입니다. 자, 이 이단에 대해서 물었어. 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천도를 위해 천도라 그러면요. 일종의 천당에 가기 위해서 제를 지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불교 의식입니다. 불교 의식 중에서 제사 비슷한 게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제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 자, 연마왕은 거짓되고 망령된 일이다. 이런 거 제 같은 거 의미 있다 없다? 제 같은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마왕의 생각은 약간 박생의 생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자, 지금 이거 연마왕 대사거든요. 연마왕 대사고요. 자, 지금 누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연마왕이 근데 얘들아 이게 내가 모순된다는 게 그거야. 봐봐. 아까 저승 그 천당하고 지옥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천당하고 아까 뭐라 그랬지? 자, 지옥이 있냐 없냐 물었잖아. 자, 근데 얘들아 연마왕이라 그러면 염라대왕이잖아. 염라대왕은 어디의 왕이에요? 지옥의 왕이잖아, 시발. 자기가 천당하고 지옥하고 없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염부주인 거야. 자, 봐봐. 지옥의 왕이라고 안 하고 연부주의 왕이 염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발 연부주는 그러면은 뭐 지옥 아니야? 그게 약간 얘들아 이 작품 자체의 일종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이 작품 자체를 그대로 다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신경 계속 많이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요런 약간의 어떤 찐빠가 있긴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잘 들어주자가 목표가 되셔야 돼요. 자, 사람이 죽으면요 전기가 흩어져서요 혼은 영혼을 뜻해요. 자,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그 다음에 백은 몸을 뜻해요. 신체. 땅속으로 내려가. 자,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천당이나 지옥이나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니까 어찌 혼백이 저승에 머물 수 있겠소? 자, 혼백, 저승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는 주장하고 싶은 거야. 자, 물론 원한을 품은 홀령이나 이제 비명행사한 귀신이 제명에 못 죽어서 자신의 기운을 펴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귀신이 있는 일이 간혹 있기는 하고 자, 이들은 홀령이
혼령이나 귀신은, 자, 이들의 혼령이나 귀신은 무당에게 깃들어서 뭐 호소하기도 하고, 근데 뭐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봐봐. 중간에 있는 요런 살짝의 어떤 모순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를 여러분들 봐주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체크하세요. 그러나 자, 비록 일시적으로 정신이 흩어지지 않았다 해도 자, 결국에는 무로 귀결되는 것이니까 자, 이런 귀신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귀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귀신에 대해서도 부정한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귀신이 없다라 그랬잖아. 그러면 귀신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존재하지 않아. 이런 식의 어떤 그 과학적 합리론적인 측면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귀신 결국에 뭐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무로 귀결이 되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는 대상이나 마찬가지고 쟤네는 이단이고 우리가 쟤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이 형체를 빌려서 저승에 가고 자 거기서 형벌을 받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소? 자 저승과 자 봐봐 여기서 저승과 형벌의 조합은 저승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데 지금 문제는 지가 저승에서 형벌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게 읽기가 힘든 건데 그런 것도 좀 잘 읽어주시는 사람까지 되셔야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어쨌든 머물 수가 없다. 자, 이런 일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군자라면 마땅히 야, 너 군자잖아. 마땅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부처에게 제를 올리고 시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자, 제를 올리고 시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부처님한테도 제를 올리고요. 시왕한테도 제사를 지내요. 어떻게 해달라고? 자, 우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 자, 이거 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자, 왜냐면 자, 제라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이르는 것이고 왕은 존엄함을 이르는 말인데 자, 왕이 수레를 요구하고 금을 요구해요. 이거 금을 요구한다는 건 일종의 뇌물을 요구한다는 거야. 자,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왕은 존엄한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뇌물을 요구한 일은 춘추에서 비난받은 바가 있지 않냐.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제를 올리면서 금과 비단을 쓴 것도 일종의 이제 뇌물이라는 거죠. 자, 이런 뇌물 같은 거를 주는 것도 한나라랑 위나라에서 시작이 됐으면 되게 늦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원래 이 요순, 자, 봐봐. 우리가 요나 순나라 같은 요나라나 순나라 같은 요순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요거는 한나라나 위나라 같은 경우는 후대의 왕들이 하던 것이다. 자, 그러므로 정통성이 있다 없다?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맑고 깨끗한 신 있잖아. 신이 속세 인간의 공양. 야, 이거 신은 되게 맑고 깨끗하고 공평한 사람인데 속세 인간이 돈 준다고 그거 받으면 그게 신이냐? 병신이지? 이런 느낌이 있었죠. 자, 그래서 존엄한 왕이 자 죄인의 뇌물을 받을 리가 있겠소? 뇌물이다 이거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 제를 올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얘네를 받을 리가 없다. 자, 그래서 저승의 귀신이 인간 세상에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자, 그래서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는 선비. 자, 이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는 유교에서 탐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땅히 헤아려 할 수 있는 것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김시습의 생각과도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이제 질문을 해요. 자, 그다음에 윤회도 물어봅니다. 자, 윤회도 물어보는데요. 윤회가 그치지 않아. 우리 윤회는 뭐라고 가셔야 돼요? 이거 불교적인 세계관을 얘기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제막매가나 그런 데서 한 번씩 보셨죠? 자, 이승에서 죽은 뒤에 저승에서 산다는 말에 대해 여쭤본다 했더니 자, 정령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윤회가 있을 듯도 하지만 정령도 흩어진다. 자, 그러면 결국엔 뭐다? 윤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박생이 이제 또 계속 물어요. 얘네들의 계속 뭐가 들어가냐면 얘들아 여기서는
문답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답이 들어갑니다.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이 구조가 이어지게 돼요. 자, 임금께서는 자, 어떻게 2억 땅에 여기가 지금 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부주의 왕이 되셨냐라고 하면은 자, 왕이 대답했다. 자,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충성을 다하며 도적을 토벌했는데 자, 맹세했어. 도적을 죽이리라고 맹세했어. 자, 그래서 죽어서도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충성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자, 이런 흉악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지금 연부주라고 하는 땅 있잖아. 연부주라고 하는 땅은요. 일종의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쇠로 된 섬에서 용암이 들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지지고 있는 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숙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 연보주에 가서 어떻게? 으악! 쇠에다가 계속 지져질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에 임금 노릇을 하게 되었다. 임금 노릇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땅에 살면 나를 우러르는 자들은 자, 이 땅에 있는 애들은 다 죄인들인 거죠. 자, 간사하고 흉악한 것을 벌인 무리들이다. 자, 그래서 그릇된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자, 정직하고 사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는 임금 노릇을 할 수 없다. 자, 요거 형어펜 한번 가줄게요. 자, 정직하고 사심 없는 사람만이 임금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염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임금 자리를 미안해. 백성이 아니죠. 박생에게 물려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생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는 박생은 정직하고 뜻이 고상하다. 자,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남의 위세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달인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요거는 이제 요것도 하나 형어펜으로 잡아주시면 세상의 뜻을 펼쳐보지 못했다는 거는 이 지금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가 많이는 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우리가 박생 같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맞다 아니다? 뛰어난 사람이 맞아. 박생 너무나 훌륭한 선비란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 박생을 기용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현실이 긍정인 현실이라는 거니 부정인 현실이라는 거니 좀 현실이 부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실 비판적인 요소가 좀 나타납니다. 자, 세상의 뜻을 한번 펼치지 못했다. 박생은 어떤 사람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라는 전제를 잘 깔아주셔야 돼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박생이 뜻을 펼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천하의 보배로운 옥이 누구를 뜻하냐? 자, 박생을 뜻한다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천하의 보배로운 옥은 박생을 뜻한다. 자, 그래서 황양에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다. 자, 연못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은 신세구려. 자, 훌륭한 장인을 만나기 전에 누가 천하의 보물, 자, 이 천하의 보물은 누구다? 자, 박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서 자,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자,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나는 자, 염라 왕입니다. 운수가 다해서 이 세상을 뜰 운명이다. 자, 그대도 타고난 수명이 이미 다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연부주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이 자, 그대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하면서 임금을 자, 지금 제안을 합니다. 봐봐. 자, 우리가 박생 같은 경우는요, 뭔가 박생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 있잖아. 이 이상을 현실에서는 실현할 수가 없었어. 자, 그래서 지금 어디를 제안을 한 거냐? 연무주라는 공간에서 이 박생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으로 박생에게 지금 임금을 제안합니다. 어디에 임금? 연부주의 임금 자리를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걸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열어서 흥겹게 즐겼다.
자, 그래서 이거 왕이 될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잔치를 열어서 흥겹게 즐기고, 자, 이 사만의 역대 왕조가 흥하고 망한 이유를 물었다. 자, 그래서 박생이 흥망사를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려가 창업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고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고려 왕조에서 이제 조선 왕조로 넘어올 때 고려 왕조에게 반역을 해서 실은 조선 왕조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는 면모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나라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임금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나라를 가진 자 같은 경우는 자,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자, 자, 이거 하나 적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조건. 첫 번째는 폭력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명령에 따르는지만 반역한 마음을 품어서 시간이 흐르면 큰 재앙이 일어날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어쨌든 뭐 폭력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덕이 있는 자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덕이 있는 자 형언펜 쳐주시면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덕이 있는 자는 힘으로 군주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소가. 자, 여기서 조건 두 번째로 가세요. 조건 두 번째는 덕이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덕이 있으면 어차피 폭력은 써, 안 써? 폭력은 안 쓸 거니까 폭력을 안 쓰는 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덕이 있는 조건. 자, 그래서 하늘이 비록 자상한 말로 사람을 깨우치지는 않지만 자, 시종인간 일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거야. 뭐가? 하늘이. 자, 그래서 하늘의 명이 엄하니까 우리 하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하늘이 계속 보여줄 거다. 자, 그래서 명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자, 나라는 백성의 것이고 명령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까 자, 1000명이 임금한테서 떠나고 자, 민심이 임금한테서 떠나간다면 몸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보존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또 박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역대 제왕들이 이교를 숭상하다가 이교라 그러면 지금 이 부정하는 친구들 있잖아. 자, 불교를 특히 이야기하는 거다. 고려가 얘들아, 고려가 뭐였어요? 고려가 불교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고려를 부정하는 게 있습니다. 고려를 부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재앙을 당하기에 이른 일을 말하자. 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봐봐. 백성이 태평가를 부르는데도 이 부분 어려워, 얘들아. 이 마지막 부분 좀 집중해 주세요.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자, 백성들이 여기서 보세요. 자, 백성들이 태평가를 부르는데 홍수가 나. 아니, 태평가를 부르고 있는 상태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자, 긍정인데도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 자, 그 다음에 가뭄이 드는 것도 부정이야. 자, 하늘이 임금에게 언행을 삼가라고 자, 경고하는 거다. 자, 긍정인 상태에서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건 일종의 경고야. 자, 그러니까 이 왕이 잘할 때도 얘들아 홍수나 가뭄이 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건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원성이 높아. 원성이 높은 거는 부정인 상태죠. 자, 근데 상서로운 징조라고 하면은 이게 긍정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왕이 잘 못했어. 근데 막 너무 멋있고 좋은 징조가 나타나. 자, 그것은 뭐냐? 요괴가. 자, 임금한테 아첨을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긍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방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오. 자, 역대 제왕들이 상서로운 징조를 보던 날에 자, 백성들이 편안하였소, 울부짖으며 원망하였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흐름을 따라갔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상서로운 질문을 봤을 때 백성들이 긍정이었을까, 부정이었을까? 자, 상서로움은 원망이랑 같이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망, 부정적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이런 문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작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죽어요. 자, 죽어서 박생이 죽고요. 박생이 이제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안 해요. 어차피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이러면서 치료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웃 사람의 꿈에 누군가 나타나서 박생이 인제 이 염라 왕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 자체는 뭐 마지막 에피소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이 대화 있잖아. 대화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 내용 좀 어렵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잘 해 가셔야 되고 지금 선생님 하는 얘기 이해 안 되면 두 번씩 보셔야 됩니다. 신경 써서 봐 주세요.